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백운리. 이 마을 끝자락에서 혼자 조용히 살아가는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정태수, 42세. 말수가 적고 표정도 무뚝뚝한 그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나쁘게 보지 않았다. 그에겐 사연이 있었다. 아내는 몇 해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그는 5살 난 아들 수연과 단둘이 살았다. 태수는 아들을 누구보다 아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다. 사랑의 한마디 제대로 해본 적 없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아이보다 먼저 일어나 난로를 피웠다. 그런 태수의 일과 중 이상한 루틴이 하나 있었으니 매일 아침 폐창고 앞에 밥을 놓는 일. 그곳엔 뼈만 남은 떠돌이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누군가의 버림을 받은 듯 목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사람을 극도로 경계했다. 처음엔 태수가 밥을 놓고 돌아서야만 겨우 다가왔다. 그러다 점점 개는 태수에게 눈빛을 주기 시작했다. 묘한 눈빛, 마치 뭔가 알고 있는 듯 태수의 얼굴을 읽는 듯한 눈빛. 이놈 참 기묘하네. 태수는 그렇게 중얼이며 밥을 놓는 습관을 계속했다. 어느 날 10월의 아침, 산에는 붉은 단풍이 퍼지고 공기는 싸늘했다. 태수는 도시락을 챙기고 수연을 유치원에 데려다 줬다. 그날따라 수연은 유난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빠, 아빠, 산에 가면 뭔가 있어. 꼭 가보고 싶어. 산은 위험해. 길 잃으면 큰일 나. 하지만 수연은 어딘가에 이끌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말은 잊힌 듯 지나갔지만 불길한 예감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3일 후 수연이 사라졌다. 유치원에서는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았다고 했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산을 뒤졌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태수는 무너졌다. 밤마다 산을 헤맸고 잠도 먹는 것도 잊은 채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수연아!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 무렵 그 개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몸에 상처를 입은 채 개는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산속으로 뛰어들었다. 태수는 숨을 삼켰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스쳐갔다. 이 녀석? 뭔가 아는 거야? 어려움다. 그날 밤 태수는 손전등과 등산화를 챙겨 산에 올랐다. 걔는 일정한 속도로 앞장서서 걸었다. 마치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듯했다. 길은 가파르고 험했지만 걔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러다 한순간 걔가 멈췄다. 그곳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 외진 바위 끝. 낙엽이 수북한 바닥에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다. 수연의 신발이었다. 수연아! 태수는 절규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아주 약한 아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바위 아래 바람에 가려진 작은 틈에서 들려왔다. 태수는 온몸을 떨며 밧줄도 없이 그곳으로 기어내렸다. 빛이 닿지 않는 틈에서 온몸이 긁히고 창백해진 수연이 누워 있었다. 걔는 입을 벌리고 숨을 헐떡이며 바위 끝에 서서 지켜봤다. 바로 그 개가 수연을 이곳까지 이끌어 숨게 한 것처럼 보였다. 기적이었다. 태수는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곧 구조대가 도착해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적이었다. 하지만 질문이 하나 남았다. 그 개는 어떻게 아이를 찾았을까? 그리고 왜 도와준 걸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개는 그날 이후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태수가 폐창고 뒤에서 발견한 것은 묘비와 오래된 목줄 하나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이름표였다. 보리, 2009-2017, 착한 개, 영원히 사랑해. 태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아내와 함께 키우던 개와 같은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10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넌 그 개. 그는 다시 돌아온 걸까? 산에서 돌아온 뒤로 정태수는 밤마다 똑같은 꿈을 꾸었다. 짙은 안개 속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보리의 눈빛. 어릴 적 아들처럼 안겨자던 그 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존재가 어느 날 떠돌이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 꿈은 단순한 그리움일까? 아니면 경고일까? 산에선가 멍멍 소리고 있었어. 아빠, 그 개가 나를 지켜줬어. 수연은 병원 침대에서 천천히 말을 꺼냈다. 산에 혼자 있었을 때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어디선가 멍멍 소리가 들렸고 그 개가 나를 보고 있었어.
계속 따라다녔어.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내가 잠들면 앞에서 지켜줬어. 정말이야?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해할 수 없었다. 떠돌이 개가 아들을 지켜줬다고? 그게 보리야. 맞아, 난 알아. 꿈에서 본 적 있어. 수연의 말은 단호했다. 하지만 며칠 후 태어난 날 태수는 수연과 함께 패창고로 향했다. 거기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사료 그릇도, 낡은 이불도, 심지어 개 흔적조차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엔 누군가 놓고 간 듯한 작은 목걸이 하나가 있었다. 빨간 끈에 걸린 녹슨 방울. 바로 보리의 옛 목걸이였다. 이게 왜 여기? 그 순간 태수의 귓가에 바람이 스쳤다. 바람 속에서 아주 낮은 그러나 분명한 멍멍 소리가 들렸다. 밤이 깊었다. 태수는 옛 앨범을 꺼내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넘겼다. 그곳에는 보리가 있었다. 유난히 똑똑했고 아내와 수연을 잘 따랐던 개. 특이하게도 누군가의 기분을 읽는 듯한 표정을 자주 지었다. 그 녀석은 그냥 개가 아니었지. 태수는 사진을 꾹 쥐었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났다. 아내가 죽기 전 병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 보리가 다시 오면 그건 나라는 뜻이야. 당신을 도와주러 갈게. 그때는 슬픔에 취해 웃어넘겼지만 지금은 소름이 돋았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산속에서 하얀 개가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이야기. 누구는 길 잃은 노인을 안내받았다고 했고, 누구는 계곡에 빠질 뻔한 아이를 구했다고도 했다. 모두 한결같이 말한다. 그 개는 사라졌다가 위기 순간에만 나타난다고. 태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그 개는 보리였다. 아니, 보리의 모습으로 돌아온 누군가. 아, 어느 날 밤, 태수는 문득 이상한 꿈을 꾸었다. 수연이 사라지기 전과 똑같은 장소, 산 중턱. 안개 속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흰 옷을 입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태수는 알 수 있었다. 은영이 아내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보냈어. 걱정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무슨 말이야? 끝나다니. 뭐가? 태수는 다가가려 했지만 여자는 사라졌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아직 무언가 오지 않은 일이 남아있다는 느낌. 다음 날, 수연은 학교에서 충격을 받고 돌아왔다.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선생님이 말했어. 우리 가족 이상하다고. 엄마도 없고 걔가 구해줬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며. 태수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은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 밤 태수는 다시 폐창고로 향했다. 텅 빈 그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보리야, 아니 은영아, 나 아직 널 보내지 못했어. 하지만 수연은 살아있어. 그걸로 됐다. 그치? 그 순간 폐창고 뒤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실루엣. 그 하얀 개. 빛에 반사된 두 눈이 마치 사람처럼 따뜻했다. 보리야. 태수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개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다가왔다. 그리고 그 개의 목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수야. 그 목소리는 분명했다. 낮고 부드럽지만 안에서 무언가를 부수는 힘이 있었다. 그건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다. 태수는 얼어붙은 채 하얀 개를 바라봤다. 개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머릿속에 직접 울렸다. 나는 보리가 아니야. 하지만 너를 기억해. 누구야? 너 누구야? 그때 널 떠나면서 네가 부른 이름이 기억났어. 태수야, 나야. 은영이. 폐창고 안의 공기는 갑자기 무겁고 차가워졌다. 태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넌 죽었잖아.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남았어. 널 지키고 싶었어.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 그게, 아니 은영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아빠를 태수의 무릎 위에 올렸다. 그 순간 눈앞에 장면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병상에서 조용히 눈을 감던 날. 태수가 혼자 눈물을 삼키며 병원 복도를 걸었던 날. 그리고 그날 밤 병원 근처에서 길을 잃은 하얀 개 한 마리. 그 개를 처음 본 순간 태수는 낯선 울컥함을 느꼈었다. 하지만 넘기고 말았다. 그게 바로 그녀였다. 왜? 왜 이제야 말해? 기회가 없었어. 말하는 것도 형체를 갖는 것도 모두 시간이 필요했어. 그리고 너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위험? 그 말에 태수는 온몸이 굳어졌다. 우리 아들이 아직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야. 수연이는 선택받았어. 뭐? 산에서 단순히 구조된 게 아니야.
그 산엔 오래된 약속이 있었어. 그곳에 발을 디딘 아이는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해. 그중 하나만 끝났을 뿐이야. 말도 안 돼. 시험이라니. 이게 무슨 동화야? 동화가 아니라 약속이야.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 땅의 의지. 태수는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뭔가 머릿속 어딘가 낯익은 기시감이 몰려왔다. 어릴 적 외할머니가 들려주던 전설, 산을 지키는 영혼과 그 영혼의 심판. 그 아이가 살아 돌아왔을 때 그건 첫 번째 선택이 통과된 신호야. 하지만 다음은 아이의 안에서 일어난다. 마음이 흔들리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되면 그는 다시 산으로 끌려갈 거야. 헌의 눈은 일렁이고 있었다. 그날 밤 태수는 수연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아들은 잠든 듯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수연의 눈은 뜨고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엔 짙은 안개 같은 어둠이 일렁이고 있었다. 수연아, 괜찮니?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수연이 아닌 누군가의 것이었다. 그는 지금 안에 없다. 한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가구가 삐걱거리고 창밖 나무가 흔들렸다. 태수는 뒤로 물러섰다. 수연아, 돌아와. 그러자 그 어둠은 스르륵 사라졌고 수연은 푹 쓰러지며 숨을 헐떡였다. 아, 아빠, 무서워. 안에 누가 있어? 태수는 결심했다. 이제는 단순히 보호자로 머물 수 없다. 진실과 마주하고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는 다시 폐창고를 향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얀 개 은영이에게 다가가 말했다. 무엇이든 하겠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가겠어. 하얀 개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도 시험을 받아야 해. 시험이 뭐든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하얀 개 은영이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폐창고 뒷문으로 걸어갔다. 태수는 그 뒤를 따랐다. 문이 열리자 거기엔 산으로 향하는 오솔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 길은 아들이 실종되었던 그 산과 이어져 있었다. 내 첫 번째 시험은 기억이야. 이 산속 어딘가에 네가 숨긴 과거가 있어. 그걸 마주하고 용서받아야 해. 그 길은 안개 낀 숲속은 묘하게 낙이 익었다. 하지만 풍경은 이상하게도 변형되어 있었다. 길이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나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건 분명히 현실이 아니었다. 기억이 만든 세계. 그리고 갑자기 태수는 젊은 자신의 모습과 마주쳤다. 고등학생 시절 교복을 입고 있던 자신. 누군가를 마구 밀치고 있었다. 그리고 땅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던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정훈이었다. 아, 그건 아니야.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넌 그때 외면했지.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데 한 번의 외면이면 충분했어. 태수는 주저앉았다. 그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지워지지 않았다. 정우는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퇴했고 그 후 소식은 끊겼다. 그때 그의 눈앞에 불에 탄 폐가옥이 나타났다. 정훈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야. 그는 이곳에서 실종됐어. 내가 그를 죽게 한 거야? 직접 손대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야. 지금 이 아이 수현, 또 그렇게 잃고 싶어? 아, 숲속에 거대한 거울이 나타났다. 그 안엔 태수의 얼굴이 있었지만 눈이 검게 타들어가 있었다. 거울 속의 태수가 말했다. 너 같은 사람이 아이를 지킬 자격이 있나? 그 순간 땅이 갈라지며 태수를 삼킬 듯 흔들렸다. 나무는 뱀처럼 몸을 틀며 그를 조롱했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정훈의 목소리. 형이 웃었잖아요. 내가 울 때 왜 그랬어요? 태수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미안해. 미안하다. 정훈아. 내가 겁이 많아서 그랬어. 난 항상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그때 널 도왔어야 했는데. 그 말과 함께 태수의 눈앞에 작은 촛불이 하나 켜졌다. 그 촛불 속에서 정훈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웃고 있었다. 아주 작게, 슬프게. 형, 나 이제 괜찮아. 형이 인정했으니까 그걸로 돼요. 촛불은 서서히 꺼졌고 거울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은영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너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어. 너 자신과 과거를 마주한 거야. 숲속 길이 열렸고 태수는 그 틈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작은 편장이 들려 있었다. 낯익은 글씨체, 은영이의 것이었다.
그리운 당신에게 당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아무도 당신을 구할 수 없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믿어요. 그 아이 안엔 우리의 모든 빛이 담겨 있으니까요.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숲 위로 햇빛이 퍼지고 있었고 안개는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태수 씨, 지금 병원으로 와주세요. 수연이가 갑자기 다른 아이를 공격했어요. 태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수연이가 다른 아이를 공격했다는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수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병원 대기실. 담임 선생과 의사는 어두운 얼굴로 그를 맞았다. 아이는 현재 관찰실에 있습니다. 공격한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문제는 수연이의 상태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그 아이 눈이 순간적으로 완전히 새까매졌습니다. 의사는 태수는 어지럼증을 느꼈다. 은영의 말이 떠올랐다. 두 번째 시험이 올 거야. 아들의 안으로 들어가야 해.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태수는 밀고 들어갔다.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나 무서워. 문을 여는 순간 병실 안은 이상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또 다른 숲. 침대 위에 수연은 잠들어 있었고 그의 입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곁엔 사람 형체를 한 어둠이 있었다. 그것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없었고 입은 찢어질 듯 벌어져 있었다. 넌 늦었어, 태수. 이 아이의 마음엔 이미 내가 자리 잡았어. 꺼져! 꺼져! 태수는 소리쳤지만 그림자는 웃기만 했다. 이 아이는 너무 오래 외로웠어. 넌 그의 마음속 소리를 들은 적 없잖아? 순간 수연의 어린 시절 장면이 방 안에 떠올랐다. 유치원 행사에 혼자 앉아있던 수연, 비 오는 날, 비 맞으며 아빠를 기다리던 아이, 그리고 혼잣말로 말하던 장면. 아빠는 일만 해. 나보다 그 이상한 걔를 더 좋아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난 널 지키려고. 그건 네 변명일 뿐이야. 그림자가 태수 향해 뻗어왔다. 그 손끝에서 태수의 몸이 붕 떠올랐다. 숨이 막혔다. 그때 하얀 불빛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은영이었다. 녀석은 조용히 수연의 이마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수연의 머리에서 검은 연기가 빠져나왔다. 얘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어. 이 어둠은 외로움의 틈에서 태어난 것. 하지만 네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그를 마주하면 이길 수 있어. 그 순간 태수의 시야가 뒤틀이 들리며 또 다른 공간으로 바뀌었다. 어두운 공간 한가운데 작은 수연이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아빠가 미워. 수연아. 태수는 다가가 앉았다.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걸 보여주는 법을 몰랐던 거야. 이제부터는 네가 뭘 두려워하는지도 왜 우는지도 함께 알아볼게.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해. 작은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정말이야? 그래. 이제는 절대 너를 외롭게 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공간이 산산이 부서졌고 태수는 현실로 돌아왔다. 병실 안엔 수연이 눈을 뜨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는 사라지고 아이의 눈엔 따뜻한 빛이 다시 떠올랐다. 아빠, 수연아,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앞그린 의사의 호출이 이어졌다. 태수 씨, 밖에 경찰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오늘 아침 당신이 매일 밥을 주던 그 개가 산에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내려왔답니다. 태수는 경찰을 따라 병원 밖으로 나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어려웠다. 바닥엔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고 구급차 옆에 선 사람들이 웅성이고 있었다. 그 중심엔 은영이 있었다. 입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몸 곳곳엔 긁힌 상처와 이빨 자국이 가득했다. 이 개, 진짜 당신이 키운 개 맞습니까? 형사는 날카롭게 물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절대. 구급대원이 말했다. 산 정상 부근에서 실종됐던 남학생 하나를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근처엔 시체가 하나 있었어요. 뭔가에 물어뜯긴 흔적, 사람 짓이 아니에요. 형사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위엔 흑백 사진 한 장, 거기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바로 태수의 형. 20년 전 산에서 실종된 형 태진의 얼굴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태수의 다리가 풀렸다. 형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시신이 있었던 위치, 그리고 그 옆에서 발견된 유품들, 모두 과거 실종된 태진 씨와 일치합니다.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릴 적 형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형이 사라지고 아무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은영은 알고 있었던 걸까? 그때였다. 은영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태수를 바라보았다. 내 형, 네가 버린 거야. 그날 형은 너 대신 죽었고 넌 기억하지 못해. 태수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넌 산속에서 울고 있었고 태진은 널 구하려다 길을 잃었어. 네가 떠났을 때 그는 여전히 널 부르고 있었지. 그리고 난 그 곁에 있었어. 순간 태수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쏟아졌다. 어릴 적 자신이 길을 헤매다 형의 손을 놓쳤던 기억. 그리고 숲속에서 어둠 속 무언가에 쫓기며 도망치던 장면. 하지만 그 어둠, 그 그림자 속엔 은영이 있었다. 그럼 넌 언제부터 나를 안 거야? 은영의 눈이 번뜩였다. 너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난 태진의 마지막 숨결을 느꼈고 그 이후로 널 지켜본 거야. 태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동안 밥을 주고 정을 줬던 게 하지만 그 속엔 형의 죽음을 안고 살아온 존재가 있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너도 이제 선택해야 하니까. 과거를 덮고 살 건지 아니면 마주할 건지. 그때 경찰 라디오에서 무전이 흘러나왔다. 산 삼지점 또 다른 동굴 발견. 내부에 이상한 흔적과 인간의 뼈 조각이. 형사는 눈을 굳혔다. 태수 씨, 지금 바로 산으로 가야 합니다. 당신과 이 개가 열쇠일지도 몰라요. 잠시 후 태수는 구급차에 올라타며 은영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돌아가자. 이제는 다 밝혀야 할 때야. 은영의 눈이 반짝였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갑작스레 까마귀 떼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멀리서 산이 낮게 울기 시작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깊은 밤 산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스치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했다. 태수는 헤드랜턴을 이마에 고정한 채 구조대원들과 함께 산길을 올랐다. 그 옆엔 은영이 조용히 걷고 있었다. 줄로 살짝 묶여 있었지만 누구보다 앞장서서 길을 이끌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게 은영이 없었다면 우린 절대 이 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 속에 무언가 무거운 돌처럼 눌려 있었다. 산삼지점. 낡은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위로 막힌 입구 주변엔 이상하게도 부서진 목걸이, 삐뚤어진 손전등, 녹슨 물병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었다. 여긴 태수는 무릎을 꿇고 그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모두 형 태진이 실종되던 날 들고 있었던 것들이었다. 20년 동안 이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야. 구조대원이 드릴로 바위를 조금씩 깼고 마침내 좁은 틈이 열렸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수 형사 그리고 은영이 작은 틈 사이로 들어갔다. 그 안은 어둠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은영은 주저없이 발을 디뎠다. 10미터 정도 걸어 들어간 순간 벽엔 무언가 새겨진 듯한 문양들이 나타났다. 형사는 손전등을 비추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자연 동굴이 아니야. 그리고 그때 은영이 낑낑거리며 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곧 드러난 것은 작은 함 하나였다. 태수는 주역 속에 붙인다. 태수는 조심스레 함을 열었다. 그 안엔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와 함께 태진의 이름이 새겨진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진실은 기억 속에 묻힌다. 하지만 기억은 언젠가 피를 타고 깨어난다. 형사는 속삭였다. 누군가 이걸 여기에 감췄어요. 누가? 왜? 그 순간 은영이 몸을 굳히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동굴 저편 어둠 속 희미한 불빛 아래 무언가 커다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야? 형사가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 모두의 숨이 막혔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없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몸 곳곳엔 이빨 자국이 가득한 이상한 존재였다. 태수는 주춤하며 물었다. 형, 태진이야? 존재는 머리를 천천히 끄덕였다. 하지만 곧 입을 열었다. 나는 태진이 아니다. 하지만 태진의 기억은 내 안에 있다. 뒤에서 형사가 속삭였다. 정신이 붕괴된 실종자?
아니, 이건. 그 존재는 태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넌 날 버렸고, 넌 날 잊었고, 이제 넌 나처럼 될 차례야. 그 말과 함께 존재가 돌진했다. 형사가 총을 꺼냈지만 손을 떨며 제대로 조준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은영이 날아올랐다. 이빨을 드러낸 채 존재의 목을 향해 돌진했다. 둘은 동굴 안에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피와 먼지가 흩날렸고 벽은 붕괴 직전이었다. 태수는 외쳤다. 은영! 그만해! 돌아와! 하지만 은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벽이 무너지고 두 존재는 함께 그 속으로 사라졌다. 동굴 입구는 진동과 함께 완전히 무너졌다. 모두가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다시 산은 조용해졌다. 형사는 낮게 말했다. 그게 당신의 형이었다고 생각합니까?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형의 기억을 삼킨 또 다른 무언가였어요. 하지만 은영은 형의 고통까지 안고 살았던 진짜 친구였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자 아침 햇살이 동틀 무렵 붉게 퍼지고 있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구조대는 무너진 동굴 앞에서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다. 태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엔 작은 비디오 테이프, 마음속엔 무거운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형사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 테이프 복원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있을 겁니다. 이건 단지 시작이에요. 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동굴 무너진 틈 사이에서 작고 하얀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은영의 목걸이였다. 그가 항상 하고 있던 낡은 철제 링. 태수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손에 쥐었다. 너는 끝까지 지켰구나. 은영의 목걸이였다. 며칠 후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를 반긴 것은 고요한 정적과 수연이 침대에서 깨어나며 한 첫마디였다. 아빠? 눈을 뜬 수연은 다친 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의식이 또렷했다. 태수는 감격해 아들을 끌어안았고 수연은 힘없이 속삭였다. 그게 은영이가 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아빠 이상한 걸 봤어요. 형처럼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태수는 숨을 멈췄다. 형처럼 생긴 사람? 근데 그 사람 같지 않았어. 눈이 없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 은영은 널 구하지만 대가는 치르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은 어딘가 가슴 깊은 곳에 박혔다. 그리고 그것은 그날 밤 형태진이 실종된 기억과 겹쳐졌다. 그날 태진은 분명히 무언가를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젠 그 진실이 태수의 아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형사가 연락해왔다. 테이프 일부 복원됐습니다. 당신 이거 직접 보는 게 좋을 겁니다. 태수는 경찰서 지하실로 향했다. 낡은 비디오 플레이어 앞에 앉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엔 젊은 태진이 나왔다. 그는 어딘가 숲속처럼 보이는 곳에서 카메라를 들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무언가를 봤어. 마을 윗산 너머 버려진 폐광 근처 누군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 그들은 산을 숭배하고 있어. 말이 안 돼. 하지만 직접 봤어. 태수, 만약 이걸 네가 보고 있다면 날 믿어줘. 그리고 은영이를 끝까지 지켜줘. 걔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그건 나를 감시하는 존재 중 하나야. 하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인간을 위해 싸우는 존재야. 테이프가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꺼졌다. 태수는 주먹을 쥔 채 말했다. 형은 뭔가 더 깊은 걸 보고 있었어.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마을 예전부터 실종 사건 많았죠. 산을 신성시하던 종교 집단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고. 하지만 증거는 늘 없었어요. 이번에야말로 실체를 파헤쳐야죠. 그날 밤 태수는 아들 수연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서 은영의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짧은 환상이 스쳤다. 은영이 있었다. 숲 어귀에서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의 눈엔 이상하게도 슬픔과 경고가 섞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태수의 귓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너는 아직 다 보지 못했다. 태수는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영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단순한 개가 아니라 형이 남긴 마지막 말처럼 인간을 위해 싸우는 존재. 그 말이 무서웠다. 동시에 무언가 납득이 되기도 했다. 그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우리 마을 자료실로 가야겠어. 형이 말하던 산을 숭배하던 자들. 그걸 찾아야 돼.
한참을 뒤진 끝에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폐쇄된 마을 구청 지하 창고로 향했다. 낡은 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뒤따랐다. 한참을 뒤진 끝에 한 상자에 눈이 멈췄다. 봉인 기록 1983년 사라진 아이들 사내 의식 관련 민원 자료. 형사는 놀란 눈으로 태수를 보았다. 이게 실제로 존재했구나. 자료에는 오래전 마을 뒷산에서 행해졌던 의식들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었다. 실종된 아이들은 대부분 밤에 사라졌으며 몇몇 주민은 광신적인 모임과 산의 수호령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은색 눈을 한 짐승을 숭배했어. 그 짐승은 인간 말에 반응하고 밤마다 사라진 아이들을 데려갔지. 태수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다. 은색 눈. 그건 은영이야. 형사도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그 개는 신이 아니야. 신으로부터 도망친 존재였을지도 몰라. 그리고 자료 속엔 1983년 8월 당일시 실종된 아이 7명의 사진이 있었다. 그중 하나의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태진, 실종 당시 10세. 사건 조사 중 동생과 함께 목격됨, 이후 사라짐. 태수는 얼어붙었다. 형이 그때 이미 뭔가에 연루돼 있었어? 형사는 조심스레 설명했다. 너보다 10살 많았던 형이 어릴 때 이 사건을 겪은 후 20년이 지나 다시 돌아와 조사를 시작했겠지. 그게 그의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었을지도 몰라. 은영이는 반역자달라.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장에 있었다. 하단 구석에 붉은 글씨로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은영이는 반역자다. 인간 편에선 그를 용서하지 말라. 봉인을 다시 깨는 자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그때 형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구조대 쪽이었다. 태수 씨, 산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개 한 마리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며 무언가를 지키고 있어요. 그 근처에서 인간의 발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태수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곳으로 가야 해요. 지금 당장. 그들이 산에 도착했을 때 구조대원들은 움푹 꺼진 바위 틈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은영은 그 자리에 앉아 조연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닿는 곳. 하늘 위엔 낯선 구름이 피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위 틈에서 낯선 소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소년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엔 미소가 있었다. 드디어 문이 열렸어. 산속의 차가운 공기가 숨을 막았다. 태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눈앞에 나타난 낯선 소년은 그가 평생 꿈에도 몰랐던 진실의 열쇠였다. 소년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익숙한 빛이 스며 있었다. 네, 형, 김태진이다. 태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너 어떻게 여기 있는 거냐? 소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사라진 건 선택이었어. 산의 힘이 날 시험했지. 하지만 나는 거기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어. 이제 너희 모두가 이 운명의 사슬에 묶였다는 걸 알았으면 해. 응연편을 숙이고 있었다. 은영이 낯선 소년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걔를 바라봤다. 넌 왜 인간 편에 섰냐? 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소년은 조용히 말했다. 너희는 둘 다 이 산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그때 수연이 소리를 질렀다. 아빠, 저기 봐. 산 너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반짝였다. 그 빛은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문이 형성되었다. 소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 문이 열리면 진실이 밝혀진다. 하지만 대가는 무겁다. 너희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태수는 아들과 은영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켰다. 우린 가족이다. 어떤 대가가 있어도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 순간 거대한 빛의 문이 열렸고 그 너머에서 미지의 세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운명의 선택이 시작되었다. 끝. 끝.